안녕하십니까. 스터디링크의 이용태입니다. 본 강좌는 돈 1도 안 쓰고 잘나가는 유튜브를 위한 동영상 편집 하루 만에 끝내기 도서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스터디 채널로서 그 밖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을 사용을 해서 무료지만 전문가 수준의 멋진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정말 돈 1도 안 들이고 동영상 편집을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히트 필름을 통해서 작업을 하기 위한, 즉 편집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편집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프로젝트라는 것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프로젝트는 일종의 어떠한 작업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의 작업이 기록되어 있는 파일을 말하는데요. 또한 하나의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개의 컴포지트라는 또 다른 작업 공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번 시간에는 작업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사용이 되는 컴포지트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위쪽에 파일 메뉴를 클릭을 해 봅니다. 그러면 뉴 메뉴가 있는데요. 단축키는 컨트롤 N 키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쪽에 오픈 메뉴는 이전에 사용을 했던 저장된 프로젝트를 불러올 때 사용을 합니다. 이전에 작업된 프로젝트를 다시 열어서 재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이 오픈 메뉴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역시 단축키는 컨트롤 O 키, 그리고 아래쪽에 오픈 리센트가 있는데요. 오픈 리센트는 지금까지 작업했던 프로젝트의 목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수십 개, 수백 개까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8개의 프로젝트 목록이 제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클리어 메뉴는 지금의 이 오픈 리센트 목록을 완전히 제거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픈 리센트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쉽게 재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지금의 오픈 리센트 목록은 왼쪽에 있는 이 목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뉴 메뉴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뉴 메뉴 또한 왼쪽에 있는 메인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히트 필름을 실행 즉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한다면 파일 메뉴를 사용하는 것보다 메인 화면에 있는 뉴 메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겠죠. 자, 여하튼 작업 상황에 맞게 프로젝트 생성할 수 있는 메뉴가 두 위치에 있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메뉴에 있는 뉴 메뉴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 프로젝트 세팅이라는 설정창이 나타나는데요. 자, 에디터 항목이 있죠. 에디터는 일반적으로 타임라인 공간을 활용을 해서 편집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어떤 규격의 비디오 사이즈, 즉 동영상 사이즈를 통해서 작업을 할 것인지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위쪽에 템플레이트는 즐겨 사용을 하는 비디오, 즉 동영상 규격을 미리 제공을 해주는 목록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인스타그램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인스타그램에 적합한 그 규격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720p HD 23.976 fps, 지금의 이 720이라는 수치는 세로 사이즈죠. 화면의 세로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가로 사이즈는 1280의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20이라는 수치는 가로가 1280, 세로가 720,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3.976은 초당 사용을 하는 프레임 개수를 말하는데요. 즉 1초에
24개의 정지된 프레임 이미지를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 밖에 25개를 사용하는 25fps, 그리고 29.97, 정확히 30개를 사용하는 30fps 등 다양한 프레임 개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프레임 개수는 프레임 레이트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1080, 위쪽에 720보다 큰 규격의 동영상 사이즈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수치 역시 세로의 화면 규격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1080에 해당이 되는 가로의 규격은 1920 사이즈입니다. 즉 가로가 1920, 세로가 1080 사이즈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은 대부분 1920에 1080 혹은 1280에 720 사이즈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규격을 즐겨 사용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역시 초당 사용을 하는 프레임 개수 23.976, 24, 25, 29.97, 30, 그리고 1080 규격은 30개의 프레임 개수를 넘어선 50개, 59.97, 60개까지의 프레임 레이트, 즉 프레임 개수를 사용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품질이 720HD보다 좋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2K라고 있는데요. 2K는 가로 화면 비율이 2000, 즉 2000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정확히 2000이 아니라 2048에 1080 규격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밖에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최대 4K까지 지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K는 2K보다 배로 큰 규격의 화면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고하시고요. 아직까지는 편집 환경이나 재생 환경이 4K 또는 이보다 큰 8K를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K 수준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자, 여하튼 이러한 다양한 규격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규격은 여러분이 작업하고자 하는 그 규격에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동영상 편집에 사용이 되는 즉 여러분이 촬영한 비디오 파일의 규격에 맞춰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1920에 1080으로 촬영을 했다면 당연히 자, 여기에서도 1920에 1080 규격을 맞춰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서는 1080p Full HD 30프레임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설정이 되어 있다면 다음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만약 템플레이트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규격을 커스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설정을 했다면 그 규격은 템플레이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템플레이트 목록에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설정한 규격을 템플레이트 목록에 등록해 놓고 다음 작업에서도 계속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 디스켓 모양이죠. 디스켓 모양의 Save Setting Template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등록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듀레이션은 작업 시간이죠. 우리가 얼마만한 길이의 동영상 편집을 할 것인지 5분짜리인지 1시간짜리인지 2시간짜리인지 여기서 미리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현재 기본적으로 5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작업을 하면서 작업 클릭, 즉 작업 파일들을 계속 추가를 한다면 시간은 자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듀레이션에 설정된 이 시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래쪽에 비디오는 위드스, 하이트, 즉 가로, 세로의 비율을 직접 우리가 입력을 해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새사슬 모양이죠. 링크, 가로, 세로의 비율을 항상 유지를 하고자 할 때 링크 기능을 활성화해 놓는데요. 만약 클릭을 하면 링크가 깨졌죠. 즉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따로따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 초당 사용이 되는 프레임 개수 현재 30개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개수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펙 레이티오. 스펙 레이티오는 화면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픽셀이죠. 화소라고도 하고요. 그 픽셀의 가로, 세로 비율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퀘어 픽셀을 사용을 하는데요. 스퀘어 픽셀은 가로, 세로의 비율이 항상 동일하게, 즉 같게 사용이 되고요. 그 밖에 가로, 세로의 비율을 다르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오디오가 있는데요. 샘플레이트를 통해서 오디오의 품질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당연히 오디오 품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본값인 48000Hz, 즉 48kHz급만 사용을 해도 특별히 오디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리스토어 디폴트라고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젝트의 모든 규격이 초기 상태로 설정이 됩니다. 만약 초기화된 설정값이 필요하다면 지금의 리스토어 디폴트를 활용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요. 렌더링은 작업한 내용을 확인을 하거나 최종적으로 파일을 만들 때에 품질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이 옵션들은 그냥 기본값을 사용을 해도 특별히 문제 없기 때문에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 바랍니다. 물론 나중에 보다 세부적인 설정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이 옵션들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의 이 옵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요. 히트필름의 모든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히트필름 프로라는 이 책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요. 히트필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더 이상의 히트필름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작업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 규격을 설정을 했다면 자, 이제 OK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히트필름이 실행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프리미어나 베가스나 애프터 이펙트나 파이널 컷 같은 다른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던 분들은 비슷한 점도 있고요. 약간 좀 심플하다 뭐 이러한 느낌도 있을 거고요. 동영상 편집을 히트필름을 통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뭐 별다른 느낌은 없을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 보이는 것처럼 히트필름은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 비해서 아주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새로운 작업 공간인 컴포지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디터에 해당이 되는 작업 공간은 비디오 1, 오디오 1, 마스터 이와 같이 트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편집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동영상이나 이미지 파일이나 오디오 파일 등을 가져다가 불필요한 장면을 제거하고 필요한 장면만을 쭉 나열을 해서 편집을 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자막이나 이펙트 등을 적용을 해서 색다른 느낌의 영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베가스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컴포지트는 여러 개의 동영상 혹은 이미지 파일을 합성을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션 작업을 위한 용도, 그 밖에 마스크를 통해서 합성을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뉴 메뉴를 열어보면은 컴포지트 샷이라고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N이죠. 일단 선택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설정과 유사한 컴포지트 샷 프로퍼티스 창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컴포지트 작업명을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아직은 어떠한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템플레이트 역시 컴포지트 또한 하나의 작업 공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작업 공간의 규격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듀레이션은 작업 시간이죠. 컴포지트는 에디터보다 비교적 짧은 순간순간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초단위의 작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자, 역시 이 부분 나중에 재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기본 시간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스탠다드는 화면의 규격, 프레임 레이트 등을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오디오는 역시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어드밴스는 3D 작업을 할 때 원근감이 느껴지는 장면에서의 거리에 따라서 화면을 흐리게 해주는 포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고급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하고는 특별히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잠깐 보태자면 3D 작업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한다는 거, 일단 여기까지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아래쪽에 모션 블러, 앞으로 모션 작업을 통해서 움직임이 있는 그러한 동작을 표현을 해볼 텐데요. 움직이는 사물을 흐릿흐릿하게 해서 속도감이 더욱 느껴지게 해주는 모션 블러 값을 설정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모션 작업을 할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스탠다드와 어드밴스에 대한 설정이 끝났다면 OK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에디터와는 약간 다른 구조의 컴포지트가 생겨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컴포지트는 타임라인 트랙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요. 포토샵처럼 레이어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또한 컴포지트는 이 공간에서의 작업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렌더링, 즉 파일로 만들어 줄 수 있지만 비디오나 오디오, 이미지 클립처럼 작업 소스로도 활용을 합니다. 자, 가령 에디터에서 지금 만든 컴포지트 샷을 이렇게 끌어다가 트랙에 적용을 해서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클립처럼 하나의 작업 소스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작업도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히트 필름을 통해서 어떠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야 된다는 거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작업 공간, 즉 컴포지트를 활용을 해서 세부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컴포지트는 나중에 본 도서에서 제공을 하는 다양한 모션 템플릿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작업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 생성 및 설정, 그리고 또 다른 작업 공간인 컴포지트를 생성하고 설정하는 방법 살펴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좌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